넘어가세요. 어려우면 넘어가세요. 인수분해는 했냐 혹시? 아, 여기서 인수분해를 못했구나.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는 했고 그래프 그리면 답 나오는데 아쉽구만. 229번이랑 232번도 하세요. 맛있는 거 좀 먹었어? 뭐 먹었어? 전? 네. 너는? 응? 뭐라고? 반찬? 나는 이제 전이 못 먹겠어. 너무 많이 먹어갖고. 굳이 명절에 전을 그렇게 열심히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 고기 위주로 먹는데 그 뭐지? 누나네 식혜가 진짜 맛있거든. 집에서 만든 거. 어떻게 만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먹어본 식혜 중에 제일 맛있어. 그래서 맨날 명절 때 가면 식혜만 미치듯이 먹다 와. 여기 가게에서 파는 식혜들보다 무조건 맛있고 그 다음에 뭐 시판 데는 어떤 식혜보다 무조건 맛있어. 똑같이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던데. 배터리가 얼마나 있나? 좀 있네. 나. 아니, 지금 일어났대. 그래서 지금 온대.
은민아, 아프면 안 된다. 또 아프려고 하면 안 된다. 비염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할머니 때 갔다 오는데 비염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그 비염 약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원래 안 심해서 안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심해져서 어제는 이렇게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가야지. 이거. 선유야,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고? 정의역이 일부분이면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어. 229번가 231번. 어? 229, 232. 어. 또 반응이 느리네. 말 좀 들으라. 자, 봅시다. 222번부터. 자, 봅시다. 자, F랑 F 인버스 X가 합쳐지면 X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뭐 F 도트 G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이 되면 우리는 gx가 fx의 역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fa가 b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f 인버스 b는 a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g의 인버스 fx가 6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알려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되돌려야 한다 라는 것이고, 되돌리는 방법은 얘네 위치 바꿔가지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g의 6분의 파이가 f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의 6분의 파이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g의 6분의 파이가 얼마야?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fx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고 있다. 맨날 오른쪽만 그리다가 오른쪽만 그리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코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2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고 있다. 여기 얼마예요? 60도니까 3분의 파이. 그런데 여기가 대칭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을 구하세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224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을 물어보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스타일의 문제일 거예요. 치환을 시켜가지고 뭐 범위를 준다거나. 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1로 넘어오면은 탄젠트 제곱 x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에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작다.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탄젠트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루트 3보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0부터 파이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가지만 그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있고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건데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아니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 1이 되는 지점은 얼만데? 4분의 파이. 그럼 이건 얼마일까? 3파이. 대칭이니까. 이게 4분의 파이면 여기도 4분의 파이인 거예요. 4분의 3파이. 이거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1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루트 3보다 아래쪽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범위를 따지면 4분의 3파이에서 파이 사이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 범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탄젠트 값이. 괜찮나요? 그럼 이 범위 없는 거 찾으면 되겠네. 누구? 얘네 5개 중에 누구? 이 범위에 없는 애. 누구야? 얼마나 열심히 잤길래? 12시에. 눈을 떴다고? 누구? 4분의 4번이 없다고? 4번이 아니죠. 4번은 4분의 3보다 좀 작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리고요 229번 니네 그림 지금 못 그리고 있는데 절대값 sin x 이거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내가? 밑에 걸 위로 접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이게 절대값이 있으니까 지금 절대값 있는 거 그냥 바로 그릴게요. 얘가 원래 이렇게인데 밑에 걸 위로 접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지. 밑에서도 이렇게 왔을 텐데 이렇게 왔을 텐데 이것도 이렇게 왔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 그럼 여기가 얼마게? 이 점? 아니야. 마이너스 파이죠. 여기가 파이가 돼요. 여기가 2파이. 이런 상황인 거야. 괜찮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지. 맞나? 이게 절대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이거 둘 다 y축 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점만 알면 이 점은 그냥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니? 여기 얼마게? 여기가 4분의 파이겠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뭘 구하는 거야?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코사인이 더 커야 되죠? 코사인이 더 커야 되면 어떻게 되면 돼?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범위를 뜻한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파이까지. 됐지? 좋고. 그 다음에 232번. 자, 봅시다. 자,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치환을 하면 정의역이 바뀌어.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럼 t의 범위가 얼마랑 얼마 사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식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로. 축의 방정식 얼마예요? 2분의 3. 근데 지금 알려준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이 이쪽에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만 봐라 이거지. 이때 항상 성립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식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라는 식이랑 y는 0 사이의 크기 비교야. 알겠지? 이 그래프가 0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이해되지? x축보다 더 위에 있고 싶어. 그러면 x축이 이 그림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잖아. 누구보다 아래쪽? 이 파란색보다 아래쪽.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x축이 그냥 이쯤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점이 중요한 거지. 경계가 될 지점이니까. 그래서 f의 1이 0보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크거나 같고 싶다. 0이랑 같아도 된다 했으니까. 이걸로 문제를 푼다 이겁니다. 판별식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범위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최소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최소값을 대입하지 않는다. 이 범위만 보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해되죠? 계속 나오는 패턴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수에서도 나오고 로그에서도 나오고 삼각함수에서 계속 나오는 패턴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 자, 그 다음 실력업. 235번이랑 237번에 2번. 이거만 해봅시다. 아, 236번을 해야 되겠다. 237번에 2번은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236번을 풀어보세요.
그림 그려야 돼. 235번 시키는 대로 F3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F4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냥은 안 풀려. 더 작게 그려야 되겠네. 자, 235번 보세요. 235번에 f의 3 구하라고 하면 n에다 3을 집어넣어서 얘와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의 y 값이 1이 될 때랑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는 순간 교점은 없을 테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y가 1보다 더 크면 교점 없어지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져도 교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파이하고 2파이가 기준이야.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려 놓으면
우리가 교점의 개수를 셀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F3의 값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2파이가 주기잖아. 그래서 2파이까지 가는데 3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 이렇게 3개를 그리는 건데, 니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익숙해지면 교점의 개수를 상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계속 그려보시고,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림이 머릿속에 이 정도는 떠오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규칙적이기 때문에. 따닥, 따닥, 따닥 이렇게 만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나중 가면. 아시겠죠? 근데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보시고 F4 그래서 구해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237번에 2번의 뜻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위와 아래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x축이고 y축일 때 여기에 y는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값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할까? 4,4가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럼 이 점은 4,4는 얘랑 얘가 같아지는 위치 맞죠? 대입하면 참인 거니까. 그러면 이 점을 위로 올려 봅시다. 이 점을 위로 올려서 x값은 유지하는데 y값을 키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지점은 a는 4보다 큰 지점이에요. 맞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이 y값이 커지는 거니까 x값이랑 y값이 똑같으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다른 걸로 갑시다. 6,5로 할까? 6,5. 그래서 이렇게 a는 5보다 큰 값이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6,a를 여기다 대입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a랑 2분의 1 곱하기 6 플러스 2랑.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클 것이냐 이쪽이 클 것이냐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어디가 더 클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선은 영역을 구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선을 y는 fx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y와 fx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면 y랑 fx랑 비교했을 때 y가 큰 지점이 있을 수도 있고 y랑 fx가 있을 때 fx가 더 큰 지점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애와 이 애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위로 아래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크기를 비교할 때 이 fx의 값을 계속 바꾸는 게 아니라 y 값만 바꾸면은 누가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와 fx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다면 그 점으로부터 위로 올리면 y 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걸 만족할 거고 이 점에서 밑으로 내리면 y 값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fx 쪽이 더 클 것이다. 이해됩니까? y랑 fx가 같아지는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y값이 커졌으니까 일로 가는 거고 같아지는 상태에서 이 점을 밑으로 내리면 fx가 더 커진다는 거죠. fx는 x값은 유지가 되는데 y값을 내가 줄였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은 y가 큰 거, 아래쪽은 fx 쪽이 더 큰 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다시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대. 됐죠? 그럼 그래프의 꼭지점이 A, B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A, B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누가 더 클까? Y가 더 클까? 얘가 더 클까?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이쪽이 더 커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그래프입니다. 얘 그래프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직선 아래쪽에 A, B가 있다는 거죠. 아래쪽에 있는 점은 이 식에다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이 더 크게 되는 그런 값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쪽은 Y값이 더 크게 만들어지는 지점, 아래쪽은 여기 X쪽이 더 크게 지게 만들어지는 지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위에 233번 한번 해볼래? 얘는 계산하는 건 없어요. 그래프만 그리면 돼. 계산은 없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해만 되면 끝. 설날에 그래프 그리는 거 다 까먹고 온 거 아니죠? 왜 이렇게 그래프를 못 그리는 거 같냐? 자, 여기 보세요. 짝수죠? 짝수면 코사인을 유지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x를 쓰는데
3, 4분면의 코사인 값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게 아니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그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변환을 배운 이유는 간단하게 하려고 배운 거예요. 알겠죠? 이 평행이동까지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로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 몇 개 나올까? 2파이까지 하면 반대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2개. 그럼 이거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이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잖아. 만약 위로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이게 최대로 많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까지는 되겠지. 이런 느낌. 맞아요? 이러면 교점 몇 개인 거야? 아니야. 0이랑 2파이의 x값 안 가지잖아. 교점 몇 개? 0개. 맞아. 이 그림 밑으로 조금만 내리면 몇 개? 2개.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계속 0개인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작했던 이 그림에서 위로 올리는 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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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0개가 되고 쭉 0개인 거야. 이해되지? 그럼 올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이해되나? 그럼 내리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네? 내렸을 때 교점 1개 되는 상황은 어떻게 만날 때일까? 어디에서 어떻게 만날 때? 파이에서. 접할 때.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파이에서 접하도록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시작했던 그림이었을 거 아니야. 얼마만큼 내려야 돼요? 마이너스 2만큼 내려야 되겠지? 맞아요. 이렇게 그냥 K값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움직임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가 실제로 좋은 문제예요. 막 계산하는 문제가 좋은 게 아니야. 삼각함수에서는. 상황을 보는 문제가 되게 많단 말이야. 우리 방금 전에 내가 여기 235번에서 F3 이야기할 때 뭔가 계산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위치 판단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과 상황을 판단하는 문제가 좋은 문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볼만 하죠. 아씨, 이것도 좋네. 야, 236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낚일 가능성이 딱 좋죠. 낚여라 하고는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얘 제곱했을 때 1 플러스 사인 코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온다는 건 알아야 돼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이거 똑같이 사인 있네. 약분하고 이러면 오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얘를 일로 넘겨서 사인으로 묶어줘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0이 되는 값은 sin x가 0이 되거나 코사인 x가 2분의 루트 3이 되거나 이렇게 꼭 둘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이야기했었냐면 방정식에서도 그렇고 부정식에서도 그렇고 x의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걔를 그냥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걔가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그래? ax는 a의 제곱 플러스 a.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a가 똑같이 있네 해서 a를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x 값이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a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a가 0일 때는 식을 만들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0이라면은 0을 대입했을 때 0 곱하기 x는 0이니까 x의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서도 사인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0부터 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인 그래프에서 0이랑 파이에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도 근이고 파이도 근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 6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3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찾아도 안 되고 이 식을 못 만들어도 안 되고 알겠죠? 이거 되게 많이 낚이니까 이거 일부러 기호를 좋게 준 거예요. 1, 2, 3, 4, 5번에 6분의 파이가 들어있으면 아주 많은 학생이 6분의 파이만 답이라고 쓸 거거든. 근데 6분의 파이가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다시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안 찾아보겠지? 자기가 잘 푼 줄 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삼각함수의 활용은 철저하게 공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응용을 한다 이런 거 없어. 알겠지?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를 적당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더라.
라는 거를. 알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공식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 부분이 어려워 하는 건 어려운 문제를 안 외워서 그런 거고, 이 부분이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의미지? 이해가 안 돼. 라는 건 공식을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는 이해를 바라고 내는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냥 어려운 문제는 니네 어려우라고 문제를 그냥 꼬아놓은 거야. 알겠지? 어떤 특별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그걸 좀 알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이에요. 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자, 여기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각에 대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고 싶다. 이게 사인 법칙은 외접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외접원 나오면 100% 사인 법칙이고, 점 2개, 그 다음에 각 2개. 100% 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근데 사인 법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이 점 2개랑 각 2개 줘놓고, 점이란다, 변. 그래서 변 2개랑 각 2개 이제 가지고 사인 법칙을 내는데, 보통 문제를 낼 때는 무엇을 구하라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 2개 주고 각 하나 주고 각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변 하나 주고 각 2개 준 다음에 변 하나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이 문제들이 중학교 때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푼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75도인데 요 변의 길이가 뭐로 할까? 10이다. 이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푸는 거였었냐면 요렇게 우리가 이걸 쪼개야 된다고 배웠죠. 수직이 되게. 그럼 여기가 이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30도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45도가 될 거고. 1대 1대 루트 2의 길이 비율을 가질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10이면은 여기가 30도니까 이 변의 길이가 짧은 거죠. 여기가 5고 여기가 5 루트 3이고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5 루트 6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배우는 순간 중학교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식을 다 까먹어버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다. 반 이상이 중학교 수준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배우고 나서도 중학교 때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모든 걸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알겠지? 모든 걸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생각 외로 꽤 많이 중학교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3 때 원의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주각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죠? 원주각이 뭡니까? 원주각. 원주각이 뭡니까? 생김새는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보고 원주각이라고 해요. 현 2개로 만들어낸 각. 원둘레에서 만들어낸 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만든 각을 보고 우리는 중심각이라고 하잖아요. 원주에서 만들어 놓은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배웠죠, 특징? 얘랑 얘 2배 차이 난다고. 그 다음 우리가 또 배운 게 뭡니까? 원주각의 성질에서. 얘네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다고? 아니야. 길이는 안 같아도 돼. 원주각에서 배운 성질은 뭐 있어요?
원주각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원주각이랑 중심각은 2배 차이 난다라는 거 하고 원주각을 만들 때 현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필요하잖아. 이 현으로 만들어주는 이 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호. 이 호랑 이 원주각이랑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원주각이 만들어지면 이 원주각과 짝을 이루는 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호랑 원주각은 짝을 이루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같은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도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기억납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할게요. 귀찮으니까.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운 거야. 알겠지? 중3 때 다 했던 겁니다. 지금 왜요? 막 궁금한데? 이러지 마. 이 부분은 그냥 당연한 거야. 중3 때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내가 A'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sin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A는 점이 아니라 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에 있는 각. 알겠죠? 그래서 얘는 sin A'하고 같아야 돼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A에 있는 각이랑 A'에 있는 각이 똑같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애는 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직각삼각형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원래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맞죠? 그런데 이건 직각삼각형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각의 크기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름은 2R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일반적으로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삼각형의 점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변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쓰는데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는 같은 문자를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A, 이 변의 길이를 B,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래 그려놓은 이 삼각형하고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 삼각형에서 A의 길이는 똑같지. B랑 C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나타났으니까. 됐죠? 그래서 sin A'은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빗변분의 대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랑 얘랑 같은 건 알겠는데 얘랑 얘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C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이게 만약에 B를 설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각과 똑같은 각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지. 어디다가 만들까? 요렇게 만들까?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 똑같을 거예요. 괜찮나요? 파란색 삼각형을 그릴까? 왜냐하면 이 각 B와 짝을 이루는 호가 이만큼이거든. 괜찮습니까? 이 호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어줬을 때 똑같은 각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이때 요 변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지름이 되는 거지. 여기가 직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B'이라고 했을 때 sin B를 표현하세요 하면 2R분의 대변이니까 B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sin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사인 법칙이야. 끝. 자, 그래서 사인 법칙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얘는 각으로 만들어 놓은 사인 값이에요. 알겠죠? 그냥 각이 아니야. 사인 값이야. 그래서 2R이랑 위치를 바꿔서 뭐 2R은 사인 A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2R은 사인 B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똑같겠지. 여기서 말하는 2R이랑 여기서 말하는 2R 둘 다 똑같은 지름이잖아. 다 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도 사인 C분의 C 이렇게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B라는 건 숫자와 숫자 사이의 관계잖아. 1대 2대 3이랑 2대 4대 6이랑 같은 거죠. 우리는 각 항에다가 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낸 항은 같은 거라고 배웠지. 그래서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괜찮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2R을 다 곱해가지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A 대 B 대 C.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변의 길이 비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요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요거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것도 뭐 쓰라고 하면 자주 쓸 수 있어. 어차피 여기서 만들어 놓은 식이 이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만약에 외접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분명히 이게 필요한 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해되죠? 왜냐면 이게 외접원의 지름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외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는 다 이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외접원과 관련 있는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외심하면서 많이 봤던 그림인데 뭐 접시가 이렇게 깨져 있고 요렇게 뭐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외접원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라는 거. 그래서 외심이 나타나면 각 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공부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다 까먹어 버리거든. 사인 법칙으로 다 해결이 다 될 줄 알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중학교 께 섞여서 들어가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웬만한 쉬운 문제는 다 풀 수 있거든, 공식으로. 근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못 푸는 게 어려운 걸 못 푸는 거잖아. 어려운 것들은 중학교 내용이 섞여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또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삼각형의 넓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 삼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하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사인 세타 말고 이제 사인 C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죠. 뭐 2R은 사인 A분의 A 뭐 이런 식으로도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양변에 사인 A를 곱하면 A는 2R의 사인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B는 2R의 사인 B라고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B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4R 제곱이니까 얘랑 곱해서 2R 제곱에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이 뭐야 이거 왜 대문자로 썼어?
이게 식의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C 같은 경우에는 사인 C가 2R분의 A 이렇게 모양이 잡힐 수도 있는 거니까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 2R분의 C 이렇게 들어간다면 사인 C 대신에 넣으면 4R분의 A 더하기 A, B, C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식은 이것들을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본식에서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 때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 넓이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로 할까? 30으로 하자. 30 여기를 뭐 120 이렇게 갈까? 자, 이런 식으로 아이씨 그림이 좀 이렇게 다르게 해보려니까 그림 좀 이쁘게 안 그려지네. 그래, 쉽게 가자. 60이랑 45.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를 A, 여기를 7, 뭐 8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A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제 알게 됐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인 60분의 8과 사인 45도분의 A가 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2R이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8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분의 A 이렇게 식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양변에다가 분모 문제 2 곱할까? 루트 3분의 16은 루트 2분의 2A 이렇게 되나?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같겠죠? 그래서 2 루트 3A가 16 루트 2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A는 3분의 8 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중학교 때 방식을 이용하면 풀리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루트 2라는 거지. 1대 1대 루트 2.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는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1대 2니까 루트 3분의 8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유리화를 하면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중학교 때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고 나면 중학교 때 방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이거는 한번 계속 이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인 법칙과 관련된 문제는 설명을 다 한 거예요. 뭐 여기 뭐 뒤에 나와 있는 거 뭐 둔각일 때 직각일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다음을 구하세요. 자, 삼각형 ABC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를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 내가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삼각형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충 그려놓고 A, B, C, A가 45도, 그 다음에 C가 60도,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10, C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방금 전에 내가 낸 문제랑 거의 똑같네. 그죠?
자, 이걸 이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사인 45도분의 10이랑 사인 60도분의 x랑 똑같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나는 이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모양을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중학교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중학교 방식을 쓴다고 하면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10이니까 여기가 5일 것이고 여기가 5 루트 3이면 45도 직각 45도 1대 1대 루트 2니까 5 루트 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방식을 먼저 쓰고 이 방식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삼각형은 각이 3개잖아. 각 3개 중에 각 2개를 줬다는 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각도 알려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B각을 주고 내가 A라는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라는 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A라는 각의 크기를 내가 계산을 했다면 당연히 C의 값도 계산할 수 있다. B, C, 각 C 구한 다음에 각 A 구하고 다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순서대로 하나씩 다 구해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한번 야, 이거는 좋아. 해봅시다. 보니까 답이 한 개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자, 봅시다. 사인 법칙. 여기에서 B 줬고 C 줬으니까 각 C를 먼저 구해봅시다. 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사인 C 분의 루트 3은 사인 30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3 사인 C는 사인 30은 사인 C 이렇게 될 거고 사인 30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은 사인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2분의 루트 3이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 거죠. 2분의 루트 3 되는 거 이거 얼마야?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되는 거. 3분의 파이. 여기 한 개 또 있죠? 여기 얼마게?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 각의 크기는 60도, 이 각의 크기는 120도. 뭐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만약에 60도면 B각이 30도니까 우리는 A 각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 있다. B가 30도, C가 60도, A는 90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B의 길이가 1, C의 길이가 루트 3, A의 길이는 당연히 2. 이런 느낌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120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C가 120도고 B가 30도면 둘이서 합쳤을 때 150도니까 A가 30도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120도 C, 그 다음에 여기가 B 30도가 된다면 A가 마찬가지로 30도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C의 길이가 루트 3이고 B의 길이가 1이었다면 A도 1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자 필수 예제 2번. 외접원 어쩌고 나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이 사인 법칙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각을 2개 알려줬다라는 건 당연히 나머지 각의 크기도 알려준 거예요.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여서. 그래서 135도니까 여기가 45도예요.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2루트 2가 2R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만 하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자 변의 길이 B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6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7
C 플러스 A가 9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율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비율이라는 건 길이의 크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죠? 하지만 난 이게 찜찜하다 하는 사람은 K를 붙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비율은 크기와 상관없다. 알겠죠? 이게 1대 2대 3이나 2대 4대 6이나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이걸 다 더했을 때 A, B, C 한 개 얼마야 이거? 22? 이렇게 되나?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1K여서 A 플러스 B가 6K면은 C가 5K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5K고 C가 5K면 A가 4K가 될 거고 C가 5K면 B는 2K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A 대 B 대 C가 4 대 2 대 5면 얘랑 사인의 B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고 다음 필수예제 4번 별표. 자, 잘 들으세요. 필수예제 4번이 왜 별표냐면 우리가 삼각형에 이름을 붙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냐면 첫 번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삼각형의 이름을 뭐 1800년대, 1900년대 이때 이름 붙여준 거 아니잖아. 완전 옛날부터 삼각형에 이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게 크기를 정밀하게 잴 수 없었겠지. 그래서 길이 같은 걸로 이름을 붙여줬을 거다 이겁니다. 길이는 잴 수 있잖아. 이게 몇 센치인지는 정확하게 몇 재도 길이가 같다, 다르다 이건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의 길이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정삼각형이랑 이등변 삼각형이랑. 맞습니까? 요렇게 이름을 정해줄 수 있고 두 번째, 변의 길이로 이름을 지어줄 수 없을 때는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겠죠. 각의 크기로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둔각도 말해줄 수 있고 예각도 말해줄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식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은가 라는 거고 실제로는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름을 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각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피타고라스 공식 갖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A랑 B랑 C가 있을 때 C가 가장 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 그럼 결국 변의 길이를 알아야지만 각의 크기도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면은 얘가. 그죠? 그 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랑 C의 제곱을 비교했을 때 C의 제곱이 더 크면은 둔각. 그러니까 예각삼각형이든 둔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전부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sin A, sin B, sin C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변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변의 길이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도 있고 사인 법칙도 있는데 얘는 사인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내가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in A 대신에 2R분의 A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 대신에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라고 바꾸면은 2R분의 A의 제곱은 2R분의 B의 제곱 더하기 2R분의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은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구나. 그래서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의 활용. 자, 이게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인 법칙을 이용한 뭐 모양 보는 건데, 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알면 호수의 지름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45도, 105도면 150도니까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사인 30분의 50 이게 2R과 같다. 이렇게 그냥 식을 쓰면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끝. 사인 법칙은 이걸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얼른 필수이지만 후다닥 다시 풀어보세요. 자기 손으로 후다닥 풀면 코사인 법칙 설명하면 되겠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월요일 같아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네.
거의 다 끝나?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없지 않아? 문제들이? 여기는 진짜 순수하게 외워서 풀면 돼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만 적당히 몇 개를 외우세요. 문제 스타일을. 어, 자, 봅시다.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코사인 법칙은 뭘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 변하고 한 각. 요런 식의 패턴이면 코사인 법칙입니다. 아까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변 두 개, 각 두 개면은 사인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세 변, 한 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코사인 법칙인데 느낌이 이런 거예요. 세 변을 줄 테니까 각 하나를 구하시오. 이해되죠? 아니면 각 하나랑 두 개의 변을 줄 테니까 나머지 변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코사인 법칙을 한번 쓰게 되면 세 변과 각 하나가 나온 거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각을 물어볼 수 있겠지. 다시 사인 법칙으로. 맞습니까? 왜냐하면 변 3개 알고 있고 각 하나 알고 있으면 또 다른 각 물어볼 수 있잖아. 사인 법칙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한 세트를 내가 다 구해 놓으면 사인 법칙을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외접원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사인 법칙도 마찬가지로 변 2개랑 각 2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 2개랑 각 2개가 다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다시 다른 변 하나를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변 2개를 알고 있고 각도 알고 있으니까 변 3개랑 각 하나 이런 세팅으로 코사인 법칙을 물어볼 수도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만으로 계속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과 섞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도 코사인 법칙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을 중간에 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섞이면 어렵겠지? 그런 문제를 몇 개 니네가 잘 기억해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대부분 다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공식이 어떤 느낌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옛날에는 코사인 법칙을 이걸 코사인 제2법칙이라고 했어. 코사인 제1법칙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변의 길이는 C의 코사인 B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하면 C분의 B라고 말하겠지? 그래서 B는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C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괜찮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C분의 A라고 말을 하겠지?
괜찮죠? 그럼 양변에 C를 곱해가지고 A는 뭐야 하면 C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변을 이 각에 대한 코사인이라고 생각해서 C 코사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변을 C의 사인 이렇게 바로 말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의 길이를 C 코사인 B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변의 길이를 B의 코사인 C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이게 코사인 제1법칙이야. 알겠죠? 근데 요새는 잘 안 써요.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요 변의 길이는 뭐냐라는 거죠. 요 변의 길이는 이 각의 크기가 C잖아. 그래서 B sin C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를 우리가 B 코사인 C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여기를 A 마이너스 B 코사인 C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A에서 요 길이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 피타고라스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C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제곱 플러스 B 사인 C의 제곱. 이걸 만족해야 된다. 괜찮습니까? 이 식을 전개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그 다음에 B의 코사인 B 제곱 코사인 제곱 C B의 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근데 이게 얘네 둘 B의 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럼 1이 되잖아. 그래서 그냥 B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앞에다 쓰면 C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C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식을 쓰게 되면 뭐 그냥 A의 제곱은 이제 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같은 패턴으로 그냥 식을 다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코사인 B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게 코사인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니네는 여기만 기억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황은 이래요. A, B, C 이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식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BC는 각 A를 끼고 있는 양변이에요. 알겠죠? 양변이고 여기 BC, BC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죠? 이 코사인 값만 여기 앞에 써주면 얘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코사인 A가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위해서 여기서 90도면 코사인 A가 코사인 90도면 0이잖아. 그럼 이게 없어지고 나면 피타고라스 나오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이걸로 설명할 수가 있긴 하지만 여튼 요거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괜찮습니까? 이거 외우세요. 외워야 돼. 변형 공식도 있습니다. 얘 일로 넘어가고 얘가 일로 넘어오면 이 BC는 이 BC의 코사인 A는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로 나눠주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것도 많이 쓰여요. 알겠죠? 이것도 많이 쓰이고. 변형 공식을 외워두면 좋겠는데 내가 힘들다 하면 이거 만들어서 그냥 이항만 시키면 됩니다. 알겠죠?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말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얘를 써먹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잘 외운다. 됐죠? 끝이야. 이게 끝이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공식으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필수 예제 6번 보세요. 자, 필수 예제 6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삼각형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그려서 그냥 내가 원하는 공식을 쓴다. 삼각형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린 거니까. 자, 그러면 삼각형 그리고 A, B, C 잡고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게 같은 문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가 60도. 딱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세 변이랑 각 하나.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A의 제곱은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60.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이게 끝이야. 괜찮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가 구해지면 다시 한 번 더 뭐 이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또 쓰면 되고 또 이 각을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 또 한 번 더 쓰게 되면 B의 각이랑 C의 각 구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 코사인 싫어. 사인 법칙 쓸래. 사인 법칙 써도 돼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 변의 길이가 나오면 얘네들로 사인 표현할 수 있잖아. 그죠? 사인 60분의 A 이걸로.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사인 B분의 8 이거 하면 되는 거고 사인 C분의 8 이렇게 해도 돼. 이해되지? 근데 난 사인 법칙 싫어. 코사인 법칙 쓸 거야 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공식을 써갖고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하다. 됐죠? 원리는 뭐 따로 뭐 어떤 개념은 없어. 그냥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푼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마찬가지 세 변의 길이를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ABC가 있는데 A가 루트 2고 B가 2고 C가 루트 3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이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코사인 A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2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곱하기 2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거 계산해서 코사인 값 계산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했어. 그럼 그게 특수각이면은 내가 얼마인지 각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특수각이 아닐 리가 없잖아. 맞아요? 특수각이 아니면 코사인 값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수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냥 공식만 잘 쓰면. 됐나요? 봅시다. 계산하면 얼마야? 4의 루트 3 플러스 1이고 이거 계산을 하면은 4 플러스 2 루트 3 플러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6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나오나 위에? 루트 3 플러스 1 이 숫자가 왜 이래? 좀 이쁜 숫자 안 나오나?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이죠? 이거 루트 3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약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하면은 A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야. 뭐 특별한 거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각이 하나 나오고 나면 코사인 식이 너무 더러워. 나 사인으로 풀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자, 다음. 여기서는 계속 코사인 법칙만 썼네요. 그죠? A, B까지 코사인 법칙을 썼네. 자, 그 다음에 자, 필수 예제 7번. 자,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같은 거 할 때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대변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각의 크기가 작으면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좁으니까. 그런데 똑같은 애를 가지고 옆으로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괜찮습니까? 이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각의 크기가 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가게 크기랑 이 변의 길이랑 얘네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 정비례는 아닐 텐데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각이 크면 대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고 대변의 길이가 길수록 대각의 크기도 크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쪽에서 최대 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변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괜찮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C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괜찮나요? 코사인 C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아까 전에 사인의 크기 비율과 변의 길이 비율이 같다 했죠. 그래서 변의 길이 비율이 같으면은 A라는 변이 7이고 B라는 변이 3이고 C라는 변이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각의 크기잖아.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변의 길이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닮음이면 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거나 더 짧아져도 각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7cm는 아니잖아? 뭐 3cm 아니잖아?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싶다면 7K, 3K, 8K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식에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필수 예제 9번. 내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삼각형의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전부 다 각의 크기를 변의 길이로 바꿔야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변의 길이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sin A 같은 경우에는 2R분의 A, 2의 코사인 B 같은 경우에는 A의 2AC 2AC분의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사인 C니까 2R의 C 이렇게 들어가겠죠. 괜찮습니까? 이까지 쓰고 나면 2R, 2R 없어질 거고 C, C 없어질 거고 2 없어질 거고 A 곱해주고 나면 A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C부터 쓸까? C 플러스 B, C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A와 B와 C는 변의 길이라서 두 개 더했을 때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C 마이너스 B가 0이라면은 B와 C가 같은 거리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삼각형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전부 다 변으로 고친다. 알겠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바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실생활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됩니다.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거 x라고 놓고 x의 제곱은 30의 제곱,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120. 이거 하면 되거든? 이게 끝이야. 괜찮죠? 뭐 더 설명할 거 없어요. 이게 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끝났네. 이제 이 문제들에서 이제 니네가 판단을 해야 될 건 내가 공식을 얼마나 잘 갖다 쓰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243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243번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니네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코사인 B가 4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B각은 몰라. 근데 내접사각형의 특징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된다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뭐 세타라고 한다면 이 D각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D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D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 이게 짝수니까
코사인 유지하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세타라고 쓸 거고 2,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은 음수라서 이렇게 쓸 거거든. 그래서 코사인 D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사인 B가 4분의 1이었으니까 이게 4분의 1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AC를 X라고 놓고 식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삼각형 문제니까 요 250번처럼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삼각형이니까 각 세 개 합치면 180도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C 대신에 B가 넘어가서 180도 마이너스 B를 넣어주면 각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B라는 각만 가지고. 이해되죠? 이거 앞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스타일로 푸는 문제가. 그래서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뭐 코사인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면 코사인에 180 마이너스 C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코사인 안에서 각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니네가 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두 개의 각을 동시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각으로만 판단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됐죠? 요것만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252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코사인 A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놓고 됐죠? 여기를 X라고 쓴 다음에 이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하나 써야 되고 이쪽 삼각형에서도 코사인 법칙을 하나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고 됐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쓴 x의 제곱이랑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쓴 x의 제곱이 같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코사인 a 값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식을 딱 써서 같은 거다 하면 그냥 코사인 a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252번처럼 생긴 저런 문제를 적당히 몇 개 외워놓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여기 b 플러스 c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180 마이너스 a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 255번 별표. 자 255번에서 sin a랑 sin b가 있는데 sin c가 말이 없지. 그죠? 그러면 c에 관련된 무언 정보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보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c에 관한 정보가 없는데 여기서 c 값을 어쩌고 저쩌고 줬잖아요. 그럼 c에 관한 식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알겠지? 쓸 수 있을 것 같잖아. 써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야 c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c에 관한 식을 세웠는데 왜 답이 없지? 라고 하면 당연히 a에 관해서도 식을 다시 한번 써보고 b에 관해서도 식을 써봐서 b로 하니까 답이 되네? a로 하니까 뭐 식이 완성이 되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c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c에 관해서만 식을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라 a에 관해서 식을 쓰면 갑자기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이 255번은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정보가 부족할 때는 c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c에 관한 식으로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뭐 코사인 A를 구하든 코사인 B를 구하든 이렇게 하면 아마 식이 완성이 될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삼각형의 넓이. 여기 보면 헤론의 공식이 나오는데 헤론의 공식은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써갖고 문제를 푸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죠? 아마 없을 건데 그래도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헤론의 공식을 쓰면 금방금방 끝나긴 하겠죠. 왜냐하면 코사인 법칙이 세 변의 길이를 주고 각 구하세요잖아. 세 변과 각 하나를 가지고 세팅하는 문제니까 그럼 세 변의 길이를 주고 각 하나 구하세요 하면 내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을 구한 다음에 코사인 A가 나오면 이 코사인 A로 사인 A를 다시 구한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식이 좀 번거롭잖아. 그럴 때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헤론의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루트 안에 루트가 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헤론의 공식을 쓰면 좋고 못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못 써도 상관은 없고 대신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코사인 값이 나왔으면 사인 값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코사인 값이 나오면 사인 값을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그거 뭐야? 뭐 원 그려가지고 단위원 그려가지고 위치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을 해도 되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알 때 공식 내가 이거 써줬었는데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위에 걸 써놓고 그러니까 저 뭐야? 이 공식을 써놓고 내가 얘를 바꿀 것인가 얘네를 바꿀 것인가 자기가 직접 정하는 거야. 알겠죠? 어떻게 하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걸 정해서 푸는 거지 이것들을 다 외워갖고 푸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조금 남았네. 어차피 오늘 오후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하고 몇 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수요일 나가면 또 뭐라고 하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에 남은 것들을 한다고 치고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따 봅시다.